네, 오늘 ETY는 김학균 신용증권센터장과 코스피 코스닥 국내 주식시장 집중 점검해 보겠습니다. 센터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25년간 증권업계에서 시장의 흥망을 지켜오신 분인데 네. 어떠세요? 요즘 투자자들 힘들다 하는데 좀 공감을 하시나요? 예, 그런 것 같습니다. 사실 주식시장에서 조정은 언제나 있습니다. 근데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한국 사람들이 소위 동학개미라고 불리는 분들이 주식 투자한 이후로는 네. 조정 없이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 늘 조정은 있게 마련이지만 네. 조정을 처음 경험하는 분들도 많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네. 느끼는 어려움은 굉장히 크실 것 같습니다. 당혹감. 그렇습니다. 이런 느낌이라는 네. 말씀이시네요. 어제는 좀 분위기가 좋았어요. 오늘도 이어갔습니다. 네. 비교적 큰 폭의 오름세가 나왔는데 이게 조정 뒤에 바로 이제 반등이 나타나는 구간. 어떻게 봐야 될까요?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을까요? 네, 일단 한숨은 돌렸습니다. 다만 최근에 주가가 조정받은 게 이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가 있었는데 네. 이게 단기간에 바뀔 수 있는 게 아니고요. 외국인들도 어제 오늘 주식을 샀습니다마는 그동안 팔았던 거에 비하면 순매수 규모가 크지 않았기 때문에 네. 아직은 일시적인 단기적인 반등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일시적인 반등이라는 거는 앞으로 계속 좋아지지는 않을 거라는 예, 말씀으로 연속적인 들리네요. 추세로 이어질 거다라고 보기에는 여전히 좀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. 그러면 이 코스피 지수, 이 하방을 어디까지 좀 열어놔야 될까요? 강세장에서도 주식은 한 10% 정도 조정은 나타나게 마련인데요. 네. 우리 고점이 3,350 정도였고요. 지난 2월에 시장이 어려울 때도 네. 3,000선을 소폭 하회하는 선에서 이제 좀 방어가 됐기 때문에 네. 3,000선 내외 정도라 그러면 나름 또 방어가 가능한 레벨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. 네. 자, 삼성전자를 빼고 또 우리 주식시장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요. 삼성전자 그동안 한 10일 거래일 연속 투자자들 속을 태우다 이틀 연속 지금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. 네. 뭔가 좀 특별한 호재가 있는 건가요? 아직까지 반도체 업황에 대한 불안은 여전한 것 같습니다. 근데 삼성전자 주가가 연초에 10만 원을 바라보다가 7만 원대 초반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네. 앞으로는 잘 모르겠지만 악재를 반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. 특히 삼성전자가 지금 주식을 사면 배당 수익률이 3%가 넘습니다. 그럼 우리가 반도체 경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치더라도 네. 많이 빠진 것 같고 좀 배당을 받으면서 시간을 좀 버티자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네. 어제 오늘 삼성전자 주식을 산 것 같습니다. 그 부분이 좀 매도세를 좀 완화한 측면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반도체 업황에 대한 논란은 좀 여전한 상황이다. 그렇습니다. 네, 여전히 안 좋다고 좀 보시나요? 센터장님은 어떻게 보세요? 지금이 나쁘다라기보다는 네. 이제 앞으로가 좀 안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. 이제 반도체가 주로 많이 들어가는 게 스마트폰과 네. 그리고 클라우드라고 하는 저장 장치인데 두 쪽 모두 지금 성장세가 좀 현저하게 둔화가 되고 있어서요. 이 반도체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는 앞으로도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근데 반도체를 안 좋게 본다면 사실 SK 하이닉스를 더 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더 많이 네. 팔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? 근데 주구장창 지금 삼성전자만 팔고 그렇습니다. 있잖아요. 최근 이건 며칠 어떻게 봐야 되는 동안 겁니까? SK 하이닉스는 좀 샀습니다. 근데 SK 하이닉스도 그동안의 매도 강도에 비하면 최근 며칠 산 게 그렇게 규모가 크다고 말하기 힘들고 네. 또 삼성전자는 고점 대비해서 한 15% 남짓 떨어졌는데요. SK 하이닉스는 30%가 넘게 떨어졌습니다. 네. 더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저가 메리스를 노린 투자자들이 삼성전자보다는 SK 하이닉스에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오늘 삼성이 240조 원 3년간 투자 계획을 발표했는데 그 부분은 좀 오늘 주가에 좀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? 어떻게 장기적으로 기업 가치에 도움이 될 수는 있겠지만 반도체 회사가 투자를 늘리게 되면 반도체 회사보다는 반도체 장비 회사라든가 이런 쪽에 좀 수혜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투자한이 가시화가 되면서 조금 득실을 따질 수 있어야 삼성전자 주가에는 긍정적인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. 오늘 삼성 오히려 반도체 장비 회사들 주가가 좋았기 때문에 시장은 삼성전자 이외의 납품업체들의 수혜 가능성을 더 높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. 자, 이 삼성전자와 함께 좀 투자자들의 간담을 서늘케 했던 또 주식 얘기 또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은데 LG화학 있잖아요. 네. 네. 이 삼성전자가 이제 반도체 1등이라면 사실 LG화학은 이제 배터리로 세계 1, 2등을 다투는 업체인데 네. 주가 그래프에서 거의 절벽이 만들어졌습니다. 네, 이게 네. 그 GML 리콜 사태의 파장이 어느 정도 작용하는 것 같아요. 네, 기업 가치가 10조 원 가까이 떨어졌으니까요. 굉장히 단기간에 급락을 했습니다. LG화학이 예전에는 화학 회사였지만 네. 지금은 전기차 배터리 회사거든요. GM에서 판매한 자동차 리콜 때문에 LG화학이 부담해야 될 재무적인 부담이 커지고 네. 있기 때문에요.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정도 규모라 그러면
어제 오늘 급락으로 어느 정도 좀 그 반영이 네. 된 것 같은데요. 이제 구체적인 규모가 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투자자들 입장에선 새로운 비즈니스에 네. 참 리스크가 크구나. 뭐 이런 것들도 최근에 주가 하락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 배터리 회사 하면 그 SDI는 그래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렇습니다. 뭐 그런 악재가 좀 없었으니까. 그러니까 이 개별 회사의 리스크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그렇습니다. 얘기죠. 크게 보면 성장 산업인데 네. 이제 이런 비즈니스를 하는 과정에서 뭉칫돈이 들어가는 굉장히 이게 어떻게 보면 전기차라고 하는 게 인류가 네. 오랫동안 그 만들어 온 게 아니기 때문에요. 그래서 뭐 개별 기업 측면에서는 조금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투자자들이 네. 하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리콜 사태에 따른 그 충당금, 그런 회계적인 그렇습니다. 손실이 지금 주가에 반영된 것 같다라는 그렇습니다. 말씀이신 것 같네요. 네. 자, 그동안 우리 국내 증시 참 힘들었는데 이 와중에도 좀 질주한 종목이 있었습니다. 네.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바이오 업종이잖아요. 네. 이 삼성 그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SK 바이오사이언스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이기도 한데 네. 오늘은 뭐 5%, 6%씩 거의 급락을 했습니다. 네. 네, 뭐 무슨 일이 있었나요? 오늘 새벽에 미국에서 화이자가 그 화이자 백신에 대해서 FDA 최종 승인을 받으면서 미국은 많이 주가가 올랐는데요. 이제 아시아 제약주들이 많이 떨어졌습니다. 네. 그러니까 백신을 개발한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들의 네. 주가가 차별화됐던 것 같고요. 어. 또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한 바이오 주식들은 최근에 시장이 조정받는 가운데서도 네. 거의 독보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도 오늘 어떤 조정의 한 원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러니까 삼전이라든지 하이닉스 이런 대표주들의 일이 좀 부진하더라도 이런 네. 나머지 바이오 같은 성장 섹터에서 뭔가 변화가 있으면 그게 이제는 주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는 지금 그런 상황이 그렇습니다. 된 건가요? 네. 과거에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주가가 이렇게 15% 이상 떨어지면 코스피도 그렇게 떨어졌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코스피 하락률은 8%가 안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 신성장 산업이 나름 또 시장을 뒷받침하는 네.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. 사실 이제 주가도 3천선이 좀 무너질 듯한 모습을 보였고 지금 이런 반등이 약간 불안한 지금 변동 구간이다라고 보는 시각이 여전해서요. 네. 또 센터장님은 이제 하반기 한 넉 달 남았는데 네. 하반기 증시 전망 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좀 여쭤보고 싶어요. 예, 주식이란 게 계속 오르긴 어렵고요. 작년에 또 많이 올랐고 올해 1월까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히려 주식은 오른 다음에 조정이 있는 게 또 정상이고 그러니까 네. 우리가 정상적인 시장의 모습을 지금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. 네. 좀 옥석 가리기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. 특히나 지금 주가를 지탱하는 거는 뭐 경기나 기업 실적 이런 것도 있지만 저금리라고 하는 요인이 뭐 가장 절대적이라고 봅니다. 네. 그래서 미국이 테이퍼링을 하고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인상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금리가 얼마나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지 여부가 네. 주식시장의 가장 중요한 변수가 아닐까 싶습니다. 뭐 금리가 제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그러니까 하반기 증시 좀 키워드를 좀 꼽으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저는 무엇보다도 금리. 중앙은행이 여러 가지 통화 정책을 바꾸는데 시장 금리는 또 기준 금리와는 또 다르게 움직일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시장에 형성되는 금리가 얼마나 안정화될 수 있느냐. 이것이 저는 주식 투자자에게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봅니다. 네, 그거는 이제 26일 한국은행 금통위 네.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. 자, 지금 같은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과연 투자자들은 좀 어떻게 좀 대처를 하면 좋을지 네, 뭔가 좀 참 전략을 조언을 해주신다면. 작년엔 좋았고 지금 네. 어렵다고 느끼실 겁니다. 근데 투자라고 하는 게 늘 이기기만 할 수는 없는 거고요. 이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의 정상적인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. 그래서 내가 얼마나 시간을 감내할 수 있는 돈인지 또 나쁠 때 안 파는 것도 투자입니다. 그러니까 개별 종목에 대한 분석도 열심히 하시고 네. 안 팔더라도 배당이라도 제대로 주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돌아보시는 그런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투자의 한 방법일 수 그럼요. 있다라는 네. 말씀. 네,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까지 ETY 김학균 센터장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